그렇게 연출하신 의도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징벌 같은 엔딩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결말이기도 한데 그 결말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김서영 배우부터.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보여지는 겉으로의 삶들은 우리가 다를 수 있고 직업군이 다를 수 있고 하겠지만 뭐 들여다보면 개인 김서영의 어떤 삶? 배우로서 아니면 그냥 제 평상시의 삶. 근데 아무래도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배우의 삶이겠죠. 근데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달리 삶을 살아냄에 있어서 제가 아직은 많이 살아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그게 다른데도 같은 선상에 있다고 일단 처음에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문정이가 표면적으로는 자애 아닌 자애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자극적이고 세게 보이겠지만 우리는 아니면 또는 나는 어떤 단어를 굳이 이 비닐하우스와 어제는 제가 연기함에 있어서 뭔가를 마주하려면 나는 어떤 나한테 자해를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 작품을 왜 나한테 줬는지에 대해서. 근데 어느 순간 저 하면 이런 작품을 주시는 거지? 이런 생각에 또 맞물려서 내가 이거를 끝내고 나면 얼마나 피폐해질 수 있는 감정일까라는, 이게 문정의 삶을 들여다봐서가 아니라 자꾸만 제가 이제 연기를 할 때 보면 그만큼 흡수가 좀 빨라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거기에 저를 제 삶에 대해서 걸어온 삶에 대해서 걸어가야 되는 삶에 대해서도 한번 더 생각해보게 되는 시나리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피폐해지는 감정을 저조차 보기 싫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좀 작품을 만나서 좀 많은 혼자 생각을 그냥 쓸데없이 한 것 같아요. 얼마나 나는 더 아픈 역할들을 만나야 할까? 그런 저 자신에 대한 좀 뭔가 안쓰러움. 근데 그래서 일단 감독님을 만나고, 왜냐면 감독님이 직접 쓰셨다고 하고 연출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의도와 문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작품을 결정해봐야 되나? 라는 생각에 감독님을 만났고, 그리고 감독님 만났을 때 만났는데 이렇게 또 모르겠어요. 감독님이 그런 어려움을 알고 제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냥 감독님이 문정 그리고 감독님과의 얘기 중에 저보다 한참 어린데도 감독님은 왜 알까라는 생각이 아마 이 작품을 선택한 것 같아요. 나이를 떠나서 알 수 있다면 충분히 현장에서 맡기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김서영 배우님께서 감독님을 만나시고 작품을 선택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감독님
질문에 네네네, 결말에 대해서. 전에 네. 그 선배님을 아프게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네 정말 않았는데 많이 아프셨어요. 네. 어쨌든 되게 저는 다른 얘기인데 뵀는데 사실 어떤 그냥 상상컨대 뭔가 장악력과 카리스마, 막 강인함 이런 것들이 너무 가득하셔서 하실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당연한 두려움이 있고 했는데 처음 딱 뵀을 때 한 시간 동안 비둘기 얘기하시고 고양이 얘기하시고 막 이런 면을 보면서 되게 문정이랑 되게 비슷한 결의 어떤 여리여리하고 뭔가 좀 이렇게 연약한 그런 모습들이 되게 있어서 그래서 사실 좀 더 힘드실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되게 정말 새로운 다채로운 캐릭터의 문정을 연기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기쁩니다. 질문 주신 거는 저는 이 엔딩이 어떻게 보면 관객분들의 마음으로 좀 완성시킬 수 있는 엔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저의 선택에서는 그 모든 것이 뭔가 허물어지고 좀 투명해졌을 때 그러니까 문정이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현장에서도 선배님한테 그 뒤를 돌아봤을 때 저 멀리에 아들 정우가 서서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떠냐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래서 좀 결과적으로 희망과 지옥을 좀 동시에 가진 표정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자님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 네. 예, 저 서울신문의 김기중이고요. 좀 전에 나왔던 질문하고 좀 이어지는 질문이기도 한데 결론을 먼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 시나리오를 쓰신 건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비닐하우스 그리고 이제 문정이 왔다 갔다 하는 데가 부유한 가정집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대비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둘 다 이렇게 비극으로 마무리가 되는 건 결과적으로 뭐 부유한 쪽이든 아니면 뭐 문정이든 좀 부족한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뭐 돈일 수도 있고 뭐 가족들의 어떤 사랑이나 관심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 문정이 거주하는 좀 전에 약간 말씀을 해주신 것 같긴 한데 비닐하우스라는 제목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초반에 어떤 경험 같은 게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이걸 하시게 된 이유로 그 경험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 좀 사회에 주고 싶은 메시지 같은 게 있을까라는 궁금함도 좀 있습니다. 네, 감독님. 처음 질문이 네, 기자님께 마이크. 죄송합니다. 말을 너무 정리해서 시나리오 쓰실 때 처음에 결론을 생각을 해두시고 쓰신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데뷔를 통해서 주는 그 비닐하우스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를 통해서 뭐 좀 어떤 사회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 같은 거 그게 이제 초반에 말씀을 하실 때 어떤 경험 같은 거를 토대로 했다라고 하셨길래 그런 게 있으신지 세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우선 경험은 이제 제가 그 극 중에서 문정과 그리고 문정의 친엄마 그리고 문정이 돌봐야 하는 인물 그런 모녀 관계를 좀 가까이서 지켜보는 일에서 시작이 되었고 되게 거꾸로 간다고 생각을 했고 사람은 태어나서 누구나 다 그냥 그렇게 누군가한테 돌봄을 받아서 자라서 또 누군가 돌봐야 하는 존재가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그걸 좀 경험이라고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사실은 관계에서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내려고 하고 악착같이 버티는 문정은 정말 번질 수 없는 허물어져가는 비닐하우스에 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손으로 죽음을 좀 만들고 싶어하는 탈감은 굉장히 튼튼한 양옥집에서 산다. 그런 데뷔의 어떤 아이러니를 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네, 비닐하우스의 의미랑 네네 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메시지. 네. 공간 자체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조금 개인적인 얘기지만 나고 자란 곳이 화훼단지가 되게 많아서 어린 시절에 비닐하우스 실제 있는 가정집을 이제 엄마랑 놀러 다니면서 보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겉모습만 다르고 안에는 그냥 사람 사는 집 다 똑같네?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좀 되게 좋아 보이고 뭔가 환상도 있고 막 이랬는데, 그게 되게 저한테 자연스러운 공간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커가면서 보니까 그래서 그 비닐하우스는 그대로 있는데 내 시선이 변했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했고, 그래서 비닐하우스 자체를 좀 캐릭터화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부분이 있으셨는지. 아까 다른 그 질문에 답변 드린 거랑 비슷한데, 어쨌든 뭔가 파국을 얘기하고 있고 모든 인물들이 좀 부서진다고 표현하셨는데 그것이 맞지만, 저는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살아낼 수 있다, 그리고 희망이 있고, 그냥 정말 살아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다, 큰 욕심을 갖지 않아도. 그런 걸 조금 나쁜 방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문정 같은 인물들이 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뭔가 살아가는데 내가 누구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사실은 이제 어머니들 보면서도 되게 많이 했고, 돌봄이라는 관계를 보면서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조금 이기적이지만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그런 좀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질문 중에 비닐하우스 질문이 좀 나왔는데, 문정에 살고 있는 비닐하우스라는 공간이 영화 속에서 굉장히 인상 깊잖아요. 저희 그곳에서 김서영 배우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그곳에 들어섰을 때, 그곳에서 그리고 어떤 연기를 했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 따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네. 저도 지방에서 자라다 보니까 비닐하우스를 많이 봤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요거는 잘 해서 써주세요. 그러니까 그거 예전에도 뭐 인터뷰 때 간혹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서리 같은 것도 해보면서 비닐하우스에 대한 이상한 동경이 있어요. 시골에서 살면. 왜냐면 그 비닐하우스 옆에는 예쁜 꽃도 있고, 그러니까 하늘도 푸르듯이 뭐 이런 큰 빌딩이 없다 보니까 그걸 추억해보면 저는 비닐하우스가 그렇게 이상하지도 않았고, 비닐하우스에 또 이 영화 현장에 갔을 때 좀 미친 얘기인 것 같지만 비닐하우스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고요. 그리고 전혀 이상하거나 그런 건 못 느꼈고, 문정이가 그냥 의뢰 살았을 것 같다는 어떤 그게 이미 흡수가 돼버리니까 저는 그냥 마냥 거기서 누워있기도 했고, 같이 소요 씨랑 추워서 이불 한 입을 덮고 누워있었고 그랬습니다.
네, 사실 기자님들께서 영화를 보시고 저희 김서연 배우님은 언제나 최고의 연기를 보여주시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문정 캐릭터를 위해서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비주얼부터 말투, 행동 모든 것을 바꿨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내 외적으로 캐릭터를 만들어 가셨는지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배우가 뭐 다 그럴 거예요. 어떤 뭐 캐릭터를 만났을 때 그런 것들을 고민하라고 있는 거고 또 그렇게 분석하라고 있는 건데 감독님이랑 어쨌든 뭐 당연히 얘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그런 감독님이 저에 대한 어떤 그 인지하고 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없으셨었어요. 그래서 그냥 겉으로 보이는 저런 모습은 없애야 되는데 라는 생각만 일단 고스란히 있으셨고 또 머리 펴도 그냥 저의 모습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모습도 어찌 보면 또 연기를 하는 저니까 라는 어떤 회의를 많이 끝에 또 그랬고 뭐 당연해야 되겠죠. 그런 뭐 문정스러운 모습이 만들어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 뭐 그게 매 작품에 뭐 제가 할 수 있는 몫이니까요. 그리고 뭐 말투에 대해서는 감독님이 좀 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이 좀 있으셔서 그건 현장에서 계속 잡아가면서 했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기자님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안소요 배우님께 질문을 하고 저희가 끝인사를 하도록 할게요. 그 안소요 배우님은 지금 평범하지 않은 인물인 순남을 연기하셨는데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특히 치료 모임에서 첫 등장신이 굉장히 인상도 깊었거든요. 그래서 순남 캐릭터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신 게 있으신지 또 그리고 이제 관객분들이 안소요 배우님께 너무너무 궁금한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의 활동들을 위해서 혹시 앞으로 어떤 캐릭터들을 맡고 싶으신지까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김선 선배님 그게 배우가 하는 몫이고 이렇게 얘기를 다 하셔가지고 제가 뭐 저도 제가 맡은 바를 열심히 해내기 위해서 그저 열심히 했고 좀 뭐 그쵸 순남이가 어떻게 보면 평범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평범한 사람 누구나 다 자기 어떤 고유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순남이가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도 평범한 그냥 사람으로서 그가 가진 고유한 어떤 특질이라고 기본적으로 보고 하나하나씩 순남의 어떤 인생이나 순남의 기질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 나가면서 역할을 임했던 것 같아요. 그 역할 기본적으로 너무 저는 그 역할이 너무 사랑스러웠다고 해야 될까? 마냥 사랑스럽지 않아서 더 사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했고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뭐 장르나 캐릭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지? 네, 너무 많죠. 저는 뭐든 지금 그냥 그 연기에 대한 어떤 그 갈증과 목마름인 게 정말 많아서 뭐든 어떤 역할이 주어지면은 그냥 달게 마실 것 같아요. 이러니까 침이 나오는데 네. 순남 역할도 정말 달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소수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 그리고 평범하지만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봤을 때 그 안에 어떤 고유한 그 특별함이 있는 사람들의 매력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떤 장르든 간에 그런 역할 오면 또 너무 감사하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활약도 저희 기대하고요. 기자님들은 저희 질문 없으신 걸로 알고 저희 감독님과 배우님 마지막 소감 말씀 듣고 우선 기자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저희 영화는 그 배우분들의 연기를 보는 게 가장 큰 재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많이 숨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정말 이 자리가 저에겐 너무 영광스럽고 이렇게 함께 선배님들과 이렇게 기자님들 앞에서 있는 이 자리가 너무
무척 떨리고 이 자체가 영광인데요.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하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기자분들 많이 오셔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감독님한테는 조금 그 편집해 놓은 거 제 마지막 순간을 보고 조금 더 액센트를 조금 콧말을 더 찍어줬으면 고마웠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냥 넘어가서 이유가 있겠지 하고 넘어가는데 제 욕심은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하여튼 무엇보다 고마웠던 건 한 번도 이견이 없었어요. 이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 일치가 돼서 만드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꿉꿉한 날씨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하필 7월 26일, 하필은 아니지만 모 영화와 같이 붙습니다. 그래서 뭐 작든 크든 뭐 함께 겨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보신 그 느낌 그대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시는 길에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잠시 자리를 정리한 후에 바로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배우님